오늘은 행복한 작은 부자의 8가지 스텝 혼다 케네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읽은 지는 꽤 됐는데 제가 이제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혼다 케는 일본의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이고요. 머니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장은 당신이 돈과 인연이 없는 인생을 보내는 이유에 대한 거예요. 다 궁금하시잖아요. 왜 나는 부자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요.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유예요.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돈에 관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돈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돈은 자유입니다. 저에게 돈이 있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잖아요. 부모님도 도와줄 수 있고 돈은 저에게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지식과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 지식이 특히 배어있지 않고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요. 또 습관이라는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필요 없는데 어떻게 돈을 쓰지 않게 하는지 습관이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매월 들어오는 수입으로 생활한다, 이런 규칙을 세워보라는 애요. 일본인의 돈에 관한 평균적인 기본 원칙은 3가지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매월 들어오는 수입으로 생활한다. 두 번째,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가능하면 저금한다. 이렇게 3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만으로는 큰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모로부터 돈에 관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부모에게 교육받은 게 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대나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 많은 돈 때문에 고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몸에 밴 습관이 있는 돈을 겨우 쓰자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백만장자 뭐 이웃집 백만장자 이런 책을 보면 진짜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번 돈의 10%를 저축하기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필요한 지식과 습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언제 부자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 시간 재미있는 말을 해볼까요? 자신은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실패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들 중 어느 쪽도 타당하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야. 결국 내 인생은 밝게 빛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도 되겠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심과 함께 바로 행동에 옮겼다는 점이 성공한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자, 배웠고요. 알았으면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take action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부자들과 만나 그들이 성공한 이유를 찾아내어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결과 마침내 이루어낸 것이다. 많은 부자들을 만나고요. 그들이 성공한 이유를 찾아내어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부자를 만나야 되고요. 성공한 이유를 찾아내고요. 나만의 성공 비결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도서관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책을 읽고요. 그들의 성공 이유를 찾아내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건 다 할 수 있겠죠? 도서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행복한 작은 부자는 눈앞에 있는 답안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스스로 새로운 답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답안이 없으면 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직업이 없으면 직업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포기해버린 꿈을 떠올려 보세요. 포기해버린 꿈을 떠올려 보세요. 자식을 키우느라, 또 먹고 사느라 포기한 꿈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고 공부하고 부자들에게 배우고 나만의 성공 비결을 만들어 보아요. 네 번째, 돈에 대한 장기적인 시야가 없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장기적인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지금 자신이 쓰는 돈이 자신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모으는 일이나 여러 가지 준비도 가능하면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어서부터 절약에 힘쓰면
돈에 관해 공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생활한다면 누구라도 60세가 되면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쓸데없는 소비를 하고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60세가 되었을 때도 20세 무렵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자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10% 적금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생활이 지속된다면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까? 카드비를 생각해보세요. 저번 달에 쓴 카드 내역을 생각해보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까? 카드도 쓰지 않고 소비를 많이 줄인 사람이라면 나는 가능해 라고 생각하셨겠죠? 5번째는 전략과 행동력이 없다. 어떤 걸 하더라도 전략이 있어야 성공하잖아요. 근데 전략도 없고 또 움직이는 행동력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을 읽었어.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읽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돈과 인연이 없는 채 인생을 끝내는 것은 행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한두 번은 독립해서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며 막연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생각에 잠길 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인생에서 큰 차이를 낳습니다. 스노우폭스 대표인 김승호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은 트라이를 하고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한 후에 지금 그렇게 부자가 되셨잖아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우리도 행동력을 보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행동력이 부족하여 포기해버린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꿈에 닿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6번째,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버릇이 있다. 나중에 하지 뭐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일을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글 쓰는 걸 미루고 있고요. 또 읽을 책들을 미룬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룬 점이 많이 있네요. 7번째, 인도해줄 스승이나 친구가 없다. 돈에 관하여 당신의 스승은 누구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제 스승이 옆에 있나요? 저도 주변에 그렇게 돈에 대한 스승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찾아보면 몇몇 있긴 합니다. 당신에게 자주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스승이나 친구를 5명 써보세요. 5명 정도의 어드바이스 해주는 친구가 없다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2번째 챕터입니다. 보통 사람의 인생을 좀먹는 돈에 관한 6가지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6가지 있다네요. 돈에 대해서. 첫 번째,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나 돈 벌어야 되니까 다음 달 카드값을 메꿔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지 하는 스트레스. 2번째,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돈 때문에 일하는 비참함 하나가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맨날 출근해야 되죠.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3번째, 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부부간의 긴장감. 돈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 3번째인데요. 부부간의 긴장감. 저 같은 경우도 남편하고 돈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 남편이 매우 긴장하고 흥분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돈이 넉넉하고 풍족하다면 그런 일이 있지 않겠죠. 4번째, 대화가 없는 가족, 부자연스러운 인간관계. 대화가 없이 자기 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대화가 없는 가족이 되고 인간관계도 자기 이득만 생각하면서 하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를 이룬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나 친구를 사귈 때에도 당신의 돈에 대한 건강 정도로 그 질이 달라집니다. 돈과 잘 사귀면 돈과 엉켜서 우정에 금이 가는 일이 없지요. 5번째, 꿈과 설렘이 없는 지루한 인생. 지루한 인생. 프랑스의 문호는 따분한 인생은 창살 없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행복한 작은 부자의 인생은 매일이 평안하고 조용한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에 한 발짝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설렌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지루한 인생 이러면 안 되겠죠? 6번째, 평상시 돈에 대한 걱정과 노후 불안. 돈이 없어 어떻게 다음 달 카드비를 어떻게 갚지? 나 늙으면 어떻게 병원 가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돈에 대한 스트레스 점검 평가도 있네요. 아까 지금 보통 사람의 인생을 돈먹는 돈에 관한 6가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챕터 2에서는요, 2장에서는 행복한 작은 부자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챕터 1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신이 돈과 인연이 없는 인생을 보내는 2가지 이유라고 해서, 첫 번째는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7가지 이유랑, 두 번째는 보통 사람의 인생을 돈먹는 돈에 관한 6가지 스트레스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장에는 행복한 작은 부자의 삶인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 챕터는 행복한 작은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에 관한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행복한 작은 부자의 8가지 습관이 있네요. 이 장은 잘 읽어봐야 되겠네요. 행복한 작은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 부자로 보이는 고급차를 타고 싶어 하지만 진짜 부자는 부자로 보이지 않는 차를 타고 눈에 띄지 않도록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을 보세요. 집도 옛날 그대로고 차도 평범한 걸 타고 먹는 것도 평범합니다. 이걸 보면 진짜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볼보를 벤츠를 사거나 페라리를 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행복한 작은 부자의 8가지 특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 저도 요즘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들의 인생 철학은 철저합니다.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는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부자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이의 장래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싫은 일을 하는 불행한 부모를 보며 인생은 참 힘든 거구나 라든가 돈은 고생해서 싫은 일을 하지 않으면 손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만약 부모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면 틀림없이 어른은 즐거워 보여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들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5가지를 적어보세요. 뭐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책 읽기 좋아하고요. 자연에서 걷는 걸 좋아하고 또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마음에 맞는 사람과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데 수다도 여기에서는 약간 철학적인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절약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 행복한 작은 부자의 2번째 특징으로는 절약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면 낭비 산명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돈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그들 인생의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돈이 있다 해도 쓸데없는 데는 단 1엔도 쓰지 않는다는 분명한 태도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는 쇼핑을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무언가를 사는 것으로 마음을 달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허한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는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돈은 그들에게 있어 힘이지만 그 사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익힌 습관이 돈을 많이 번 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이지요. 즉 행복한 사람은 돈은 그다지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모입니다. 그들은 모인 돈을 투자해서 현명하게 증식함으로써 부자가 되어갑니다. 모아서 현명하게 투자해서 증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돈을 쓰는 기준은 퀄리티입니다. 질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고가의 물건이라도 기뻐하며 돈을 지불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얼마가 싸든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절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최근에 살 필요가 없는데도 사버린 물건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살 필요가 없는데 샀던 물건이 빵이었어요. 엄마 아빠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위해서 사긴 했는데 빵이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집을 가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작은 부자의 세 번째 특징은 명확한 인생관과 방향성, 목표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들과 찬찬히 얘기를 해보면 그들이 명확한 인생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는 인생의 방향성과 목표를 종종 재확인합니다. 부부나 가족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지 항상 점검합니다. 자신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목표를 정해도 그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가는 길에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표와 방향성을 항상 점검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얘기겠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저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네요. 좀 더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한 작은 부자의 네 번째 특징은 돈과 비즈니스를 무척 좋아한다입니다. 그들이 가장 즐기는 취미는 절세와 투자에 관한 상담이라는 소리를 듣고 웃어버리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예상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다른 취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나 테니스, 수영, 요트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부자들이 돈과 비즈니스만 생각한다고 해서 돈에 걸신을 들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게임하듯 즐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말이 경마에 우승할까 예상하며 흥분하듯이 부자는 어떤 회사의 주식이 올라갈까 예상하며 가슴 두근거려 합니다. 돈과 비즈니스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도 일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돈을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이유를 5가지 써보세요. 예,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부자가 되면 평안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여행하고 싶은 곳을 다 여행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여행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나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의 5가지 특징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감정이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인 안정은 인생의 행복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영을 부린다든지 폼을 잡는다든지 거물로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물건을 사는 일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또한 자신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상한 투자설에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야심도 잘 컨트롤하고 있으므로 갑작스럽게 사업을 확대해서 큰 손을 보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실패가 대부분 감정적인 미숙함에서 온다는 것을 체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해서 감정적이 되었던 일은 생각해 보세요. 화를 자주 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화낼 일도 아닌데요. 감정을 좀 더 컨트롤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의 6가지 특징은 결단력과 행동력이 있다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고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해야 되겠다 하면 결단을 빨리 내리고 행동을 빨리 한다고 합니다. 안전을 제일로 추구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을 보아도 성공한 사람은 학력이 낮은 것이 그 때문일지 모릅니다.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공포가 강해집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워도 앞을 향해 예잇하며 뛰어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정이나 행동이 불가능했던 적이 있습니까? 결정장애가 있냐고 묻고 있네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직 할 때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어 하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의 7번째 특징은 사랑하는 라이프 워크를 갖고 있다. 사랑하는 라이프 워크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행복한 작은 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라이프 비즈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일이나 살아가는 증거 같은 것이지요. 그 분야가 무엇이든 그들의 인생에 대한 사랑, 기쁨, 정열 그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들 인생은 송두리째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또한 거기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사랑하는 자기 일이 있다. 당신은 사랑하는 자신의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로 CEO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비슷하게 물을 수 있겠네요.
행복한 작은 부자의 8번째 특징은 행복한 부부, 가족, 우정을 갖고 있다입니다. 행복한 부자 집에 가보면 웃음소리가 담을 넘습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손님도 가족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요. 결혼 생활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친구, 파트너, 가족, 친구와 보낸 즐거운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요즘에 가족과 친구와 즐겁게 보낸 시간이 있었나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챕터는 행복한 작은 부자의 8가지 습관에 대한 겁니다. 지금 했던 거는 행복한 작은 부자의 8가지 특징이고 이번엔 습관입니다. 말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 볼게요. 첫 번째, 행복한 작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습관이 참 중요할 것 같네요. 행복한 작은 부자는 무엇이든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도 반드시 수리를 해서 사용하며 하다못해 볼펜도 마지막까지 다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통 사람들은 보면 구두쇠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구두쇠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인생에서 접하는 모든 것을 소중히 다루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파트너, 가족, 친구, 시간, 돈 등 여기에 속합니다.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들이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이 그들의 습관입니다. 어떤 대부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네가 하는 말은 정말 흥미로워. 용케도 그런 걸 다 생각했느냐 하며 칭찬해 줍니다. 또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과 달라서 적금을 할 수가 없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행복한 작은 부자는 또한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부자는 보통 사람이 1만 원을 쓸 때의 신중함으로 100만 원을 씁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매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습관이래요. 행복한 작은 부자의 두 번째 습관은 매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매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고가 그들의 기운을 상승시켜 이를테면 기회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런 우연을 영어로 synchronicity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시 발생이라고 하네요. 그들과 밥을 먹으면 서로 누가 가장 재미있는 싱크로니서티를 경험했다고 하며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연은 눈앞에서 놓치지 않는 감성을 몸에 익히면 성공하는 것은 눈 깜짝 사이입니다. 그들은 성공의 열쇠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호를 읽고 풀어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습관은 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네요. 자신의 의지대로 바로 행동하는 습관을 네 번째 습관은 자신의 의지대로 바로 행동하는 습관.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뿐입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게 하고 하고 싶어하지 않은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즐거우니까 바로 해버립니다. 거꾸로 싫은 일은 즉시 그만둬버립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성공한 사람의 습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사이토 이토리 씨도 여러 번 말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한다고 하죠. 행복한 작은 부자는 자신에게도 풍족하게 베풀고 주변에도 아쉬움 없도록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복감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으로부터 베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능숙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아주 쉽게 기뻐합니다. 아주 작은 선물이나 배려에도 기쁨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여러 가지를 즐기며 배우는 습관입니다. 그들은 돈과 비즈니스에 관해 배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트렌드를 공부하고요. 새로운 것을 알고 배우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든 즐기면서 배우는 습관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gratitude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마치 조건반사 같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한 운명을 엽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풍요로움을 서로 나누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갖기를 좋아합니다. 일상적인 봉사활동이나 여러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풍요롭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왔기 때문에 풍요로워졌다고 하는 가설도 성립됩니다. 케네디, 록펠러, 포드 등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자선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작은 부자의 습관은 첫 번째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 그 중에서도 사람과 돈과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매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어떤 일을 일어나도 흥분하지 않고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 네 번째는 자신의 의지대로 바로 행동하는 습관. 싫은 것은 안 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겁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습관. 여섯 번째는 여러 가지를 즐겁게 배우는 습관. 일곱 번째는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여덟 번째는 풍요로움을 서로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챕터 세 번째는요, 행복한 작은 부자의 메커니즘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하기 쉬운 5가지 이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왜 성공하게 될까요? 첫 번째,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행복해지고 마음의 편안을 느끼게 되겠죠.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 두근거림을 맛보며 재능을 저절로 발휘됩니다. 세 번째,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큰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맛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대한 포상입니다. 네 번째,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하기 쉬운 이유는 주변으로부터 응원을 받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도 즐거워져가지고 마음이 두근거리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온화하며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면집에 줄이 이어지는 것은 맛있는 라면을 먹고 싶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가게의 두근두근 에너지를 느끼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작용도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돈이 모여든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이 모여든대요. 당신이 두근거리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돈도 당신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당신의 팬이 된 사람이 팬레터로서 당신에게 돈을 갖고 오기 때문이죠. 당신이 만일 이런 마음으로 가게를 경영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물건을 사고 싶다거나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성공하기 쉬운 5가지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네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일을 해도 잘 되지 않는 3가지 원인이 있대요. 첫 번째 원인은 돈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법칙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아서. 세 번째 원인은 비즈니스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어기면 좋아하는 일을 해도 잘 되지 않는데요. 돈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들어보면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돈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도 돈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는 돈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은 일을 하면 성공하지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더라도 비즈니스의 법칙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손님은 당신 자신이나 당신이 훌륭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에 침묵하고요. 절대 손님이 모여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무엇을 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볼까요? 경험이 있는 일, 잘하는 일, 돈이 되는 일, 좋아하는 일, 라이프 워크. 행복한 자원부자가 될 수 있는 영역은 이런 것들이 모이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험이 있는 일을 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라이프 워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라이프 워크를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할 만한 것이죠. 천재적인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챕터 4는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한 8가지 스텝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스텝, 간단하게 스텝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 스텝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를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하고요. 두 번째 스텝은 사회 구조와 시대의 흐름을 안다. 세 번째 스텝은 돈의 IQ를 높인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에 대한 IQ를 높이라는 거죠. 네 번째 스텝은 돈의 EQ를 높인다.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EQ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인생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EQ는 돈과 사이좋게 지내는 걸 높이는 거겠죠. 다섯 번째 스텝은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마스터한다. 비즈니스 스텝을 마스터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스텝 6는 좋아하는 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비즈니스 달인이 되는 거죠. 7가지 스텝 7은 인간의 심리를 배운다. 인간의 심리를 배워서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면은 그들 위에 설 수 있어서 소비자들을 잘 지배할 수 있겠죠. 8번째 스텝은 자신의 재능과 풍요로움을 서로 나눈다. 나누는 게 8번째 스텝입니다. 5장은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보통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고 풍요로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례로 쫙 나와 있습니다. 6번째 장은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6가지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 조금씩 시도해본다. 두 번째로 이끌어줄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청한다. 세 번째로 자신의 습관을 조금씩 바꾼다. 네 번째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 다섯 번째로 용기를 내 결단하고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한다. 여섯 번째, 행복한 작은 부자로서 여행을 즐긴다. 이렇게 6가지를 하면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하고요.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돈에 대한 생각과 지식을 쌓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단계를 같이 더 공부해 보아요.